다크웹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다크웹, 그곳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곳은 별도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한 인터넷 브라우저로 우회해야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왜 우회해야만 접속이 가능할까요? 다크웹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게시해 놓는다고 합니다. 폭행? 절도? 도대체 다크웹에서는 어떤 동영상과 글을 업로드하기에 심해에 위치하는 걸까요? 다크웹을 경험한 네티즌은 호기심이라도 절대 다크웹에 방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끔찍한 악몽을 겪을 만큼 진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다크웹. 네티즌의 경험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마약, 자살, 살인, 무기거래 등 온갖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선 일반인이라면 제정신으로 볼 수 없을 만한 영상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름 끼치고 잔인한 영상을 게시한 업로더는 과연 무사할까요? 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크웹을 사용하는 화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된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이 연방수사국이 주시하는 만큼 폐쇄성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래로 범죄 관련 암시장이 대거 생성되었는데요. 그들은 FBI는 우리를 잡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다크웹의 단 하나뿐인 장점, 익명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마약, 성착취물, 위조 증명서, 살인청부 의뢰까지 여전히 사람과 물건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광동성에서 친부가 10개월 된 아기를 팔아넘기는 매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친부는 가정에 있었는데 직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여자친구가 모든 돈을 가지고 떠나버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놓인 남성은 잦은 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몰래 아기를 팔아넘겨 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가 핸드폰 채팅 기록에서 아이가 팔려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그가 이용하던 사이트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파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크웹에서는 이런 글이 빈번하게 업로드되며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인신매매 글이 은어로 포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한 영국 모델이 사진 촬영을 위해 밀라노로 가던 도중에 사진 작가로 위장한 인신매매 단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고 다크웹의 실태라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탈리아 경찰에 따르면 모델은 영국 에이전시에서 소개를 받고 밀라노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는 끔찍한 거래를 계획 중이던 인신매매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은 모델이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팔에 마취제인 케타민을 주입하고 모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입은 테이프로 막은 채 미리 준비해뒀던 여행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델은 일주일 뒤 납치범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살 아이가 있다. 우리의 규칙은 엄마는 배제하는 것이라는 조직의 신념을 전하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밀라노 검사는 남성이 흑사병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흑사병은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한 다크웹 조직인데요. 화난 대낮에 어쩌면 유명했을 수도 있는 모델을 납치하려고 하다니 정말 으스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크웹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까요? 날카로운 무기? 불법으로 유통하는 총기? 외국 유튜버 키에라 브리짓은 다크웹에서 미스테리 상자를 주문합니다. 경계심을 품은 그녀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택배를 열기 시작합니다. I don't think it's gonna kill me. I can't smell anything. It's just some brown paper. 상자는 여느 택배와 다름없이 평범한 모양이지만 안에는 정체 모를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빨간 액체가 묻어있는 스펀지, 찢어진 포켓몬 카드, 머리카락이 낀 코르크 오프너, 쓰다가 만 표백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 이 물건들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설마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던 물건들일까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다크웹에서 산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쓰기엔 꺼림칙해 보입니다. 언박싱 영상은 봉투에 담긴 의문의 액체를 확인하고 구역질을 하며 끝이 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좋지 않은 기억을 얻게 된 것 같네요. 하지만 다크웹은 이름과 달리 친절합니다. 그곳은 사이트 접근 제한이 없으며 사기, 마약, 권총은 물론 불법 위조 신분증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매자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라인과 상세한 후기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크웹의 실태에 대해 호기심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둠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횟수 또한 많아졌는데요.
우리나라 다크웹도 어둡긴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접속했다가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해 사생활이 노출되어 각종 사이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공간 깊숙이 박혀있던 범죄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개인 혹은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기밀 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다크웹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다크웹이 궁금하신가요? 물론 불법만 저지르는 범죄자가 가득한 곳은 아닐 테지만 해외 곳곳을 우회하여 도착하는 사이트를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평범한 사이트로 위장한 것은 아닐까요? 이상 장화홍련이었습니다.